자, 우리가 이제 스레드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앞서 제어자 중에서 싱크로나이즈드라는 걸 배웠던 걸 기억을 하시나요? 예. 한 명만 기억하나? 아무튼 싱크로나이즈드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배우기 위한 내용을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한번 잠깐만 제가 앞에 나가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칠판에서 설명한 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이거죠. 공유객체, shared object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멀티스레드가 하나의 객체를 서로 공유해서 생기는 오류가 문제점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이런 그 경우가 되겠죠. 만약에 이러한 어떠한 객체가 하나 있어. 객체 안에 이러한 뭡니까? 이러한 객체에 캘큘레이터라는 객체가 있는데, 자, 메모리라는 필드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공유 객체를 정의를 해놓고, 자, 유저 1 스레드가 이 캘큘레이터 객체에 들어가 가지고 set 메모리를 해 가지고, 자, 100을 대입을 했어. 그죠? 100을 대입을 해놨는데 갑자기 얘가 슬립을 쳐서 2초간 일시정지를 해놨다고 칩시다. 근데 그 2초 상간에 유저 2 스레드가 들어와 가지고 메모리를 50으로 바꿨다고 치면, 이 유저 1 스레드에서 출력을 하면 이때 값이 얼마가 나오죠? 50이 나오죠. 그죠? 맞나요? 네, 50이 나온단 말이에요. G는 100 넣었는데 50이 나오는 아주 짜증나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죠. 맞나요? 그럼 데이터의 신뢰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얘는 50 넣고 어느 누가 안 건드렸으니까 50 그대로 나오겠네요. 맞나요? 예. 이러한 경우를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은 누구나에게 공평하죠. 그래서 유저 1이나 유저 2나 접근했을 때 했으면, 동일하게 작업을 했으면 동일한 결과값을 리턴을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맞나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자, 요거 효제가 크게 한번 읽어볼까? 여러 개의 스레드가 하나의 객체를 공유한다면 원하는 결과값이 출력이 되지 아니한다. 즉 데이터의 신뢰성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정확하게 주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는 CPU 스케줄링에 따라 스레드는 객체를 임의로 사용하여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그죠? 예? 맞습니까? 이론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이렇게 돼버리면 데이터의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프로그램은 쓸데없는 프로그램입니다. 괜히 호작질한 프로그램이라고. 알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로젝트를 할 때 DB하고 연동을 해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DB 쪽에서 데이터를 쏴주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쏴줘야지 들어가지, 엄한 데이터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프로그램이 돼요. 그러니까 오류투성인 프로그램이 되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막 게임하는데 어제 현질해가지고 갑옷 한 개 샀는데, 그죠? 다음날 보기 없어. 그냥 갑옷 그대로야. 그럼 여러분들 그 현질을 얼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여튼 찾을 수는 없겠죠. 그 사람을. 그죠? 뭐 찾을 수도 있을 거고. 고객센터는 그거 모르쇠로 일관할걸. 아무튼 뭐 계정 탈퇴해보고 이럴 수도 있잖아. 뭐 여튼 근데 물론 로그 데이터들은 전부 다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 임시 데이터들은 제가 전부 다 복제해서 거기에 나중에 우리가 DB 배우면 트리거로 인해 가지고 걔가 고객 탈출을 하게 되면 이 웬만한 정보들은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주변에 막 뭐
개인의 신상 정보를 주고팔고 사고팔고 하죠. 그 이유가 전부 다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DB를 배워보시고 트리거 DB 끝자락에 가보면 우리가 어떠한 멤버나 유저의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이 있다면 이 사람이 만약에 계정 아웃 탈퇴를 한다 라고 하면 자동으로 트리거의 개념에 의해서 딜리트 되는 여기에 딜리트 멤버라는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 놔요. 그럼 얘가 날라가잖아요. 지가 탈퇴하잖아요. 탈퇴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날라간 건 아니에요. 얘 탈퇴해도 이 정보는요, 탈퇴된과 동시에 다른 딜리티드 테이블이라고 멤버 테이블이라는 곳에 이제 연락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정보들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고 파는 거죠. 뭐 탈퇴되었습니다고 해서 그 회사에서 영원히 탈퇴된 거 아니에요. 물론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같은 경우 제가 프로그래밍 할 때는 그랬어요. 여기에 항상 딜리티드 이제 탈퇴하는 사람들 것들은 자동으로 삭제 버튼을 탈퇴 버튼을 누르자 말자 여기서는 메시지 창에서는 탈퇴되었습니다. 탈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띄우고 뒤에서 백에서는 트리거로 이쪽에다가 그 사람 정보 일부 정보들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버려요. 그래 놓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많은 곳에 이제 이러한 정보를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지, 개인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홍보도 하고 팔아먹고 이런단 말이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우자다가 또 이까지 왔나? 자, 여튼 이렇게 문제점이 생기더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동기화 메서드 및 동기화 블록이다. 자, 따라합니다. synchronized. 자, 이 synchronized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자, 단 하나의 스레드만 실행할 수 있는 메서드 혹은 블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스레드는 메서드나 블럭의 실행이 끝날 때까지 대기 치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잖아요. 화장실을 저기 공유객체를 쓰는데 저 인계 영역에 누군가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 강제로 똥 싸고 있는데 막 니 나온나 임마 이래 할 수 없잖아. 맞죠? 그거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기화 메서드는 이와 같이 public하고 자 리턴 타입 앞에 synchronized라고 붙여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뭐라고 한다? 인계 영역은 뭔데? 이거 뭐냐고 여기 적혀있네. 맞죠? only one thread만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 선생님, 객체에서 여러 개의 메서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싱크로나이즈드가 안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붙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동기화 메서드는 이 스레드 1이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동기화 블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일반 메서드, 즉 동기화 메서드가 아닌 거는 같은 객체에 포함이 되고 있더라도 스레드 2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 싱크로나이즈드가 되어져 있는 구역, 영역 그 부분만 우리가 이제 임계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죠. 만약에 클래스 A에 근데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유 객체들은 웬만하면 전부 다 싱크로나이즈드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규칙이거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면 그 규칙이 성립을 합니까?
안 하죠. 예. 대표적인 클래스가 우리가 벡터를 배울 때 동기화 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했던 말을 제가 기억을, 그건 나중에 가서 배우자라고 했던 건데, 여기에 자바 유틸, 자바랭인가요? 자바 유틸에 있죠. 자바 유틸에 벡터라는 클래스가 어디 있나요? 예. 벡터 이렇게 있어요. 벡터는요, 가보면 메서드를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나오네요. 그죠? 클래스로 가야 정상적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벡터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라고 할까요? 아, 여기 벡터 있었잖아. 맞죠? 예, 벡터에 있었잖아. 여기 있네요. 벡터에 가봅니다. 가보면, 이 벡터는 어디 있어요? 여기 쭉 내려보면, 전부 다 싱크로나이즈드가 붙어 있다, 그죠? 예, 싱크로나이즈드가 다 붙어 있어요. 이거 안 붙어 있네요. 그리고, 안 붙어 있는 것들도 있네요. 그죠?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고. 자주 쓰는 것들은, 다 붙어 있네요, 거의. 뭐, 여튼, 앱은 많이 붙어 있다, 그죠? 맞습니까?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임계 영역이라고 하는데, 뭐, 근데 웬만하면, 패턴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에 공유 객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서드라면, 싱크로나이즈드를 붙여주는 게 필수적이고요. 그냥 단순히 확인만 할 용도라면, 싱크로나이즈드는 할 필요는 없겠죠. 싱크로나이즈드를 붙여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왜 좋다라고 내가 안 하는지. 지연. 어? 지연. 뭐, 작업 속도가 느려. 그렇죠. 작업 속도가 늘어지죠. 왜 그럴까요? 잘 보세요. 유저 원 스레드가 캘큘레이터라는 곳에 메모리에 접근을 해서 이렇게 메서드 잠금을 일으켰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일으켰으면 얘는 기다려야 되잖아. 유저 2는. 그죠? 네.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만큼 어떻게 해요? 작업 속도가 더디어지겠죠. 맞나요? 그렇다고 해서 작업 속도는 조금 느리면 어때? 데이터가 중요하지. 맞나요? 예. 그렇게 장단점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냥 단순히 확인할 용도라면 굳이 우리가 뭡니까? 싱크로나이즈드는 잘 붙일지 말지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그죠? 맞나요? 네. 그리고 이제 동기화 블록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메서드 안에 이렇게 공유 객체를 넣어버려요. 보통 this로 잡아주는데, 이때 돼버리면 이 공유 객체 자체가 여기에 이 영역 안에서는 무조건 하나의 스레드만 실행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에 이 메서드는 지금 싱크로나이즈드가 붙지 않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 이러한 부분에서는 여러 개의 스레드들이 접근이 가능하나, 여기 영역은 오로지 한 놈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죠. 임계 영역. 둘 이상의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공유 자원. 화장실이라고 생각하세요. 화장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자료구조 또는 장치를 접근하는 코드를 지칭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기화란 하나의 스레드가 메서드나 블록을 실행을 할 때 다른 스레드의 접근을 막는다. 즉 객체를 잠궈버린다. 그러면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게 된다. 물론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더뎌질 수는 있으나 데이터의 신뢰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느린 것도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요렇게 우리가 동기화 메서드에 대한
동기화 블록에 대한 내용 등등을 한번 살펴봤고요. 요거 한번 우리가 쳐보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스레드에서는 스레드를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동기화 메서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시험에 너무나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게 뒤에 가면 요거 웨이트하고 노티파이 협업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인터럽트하고 그리고 그루하고 스레드 풀이에요. 알겠죠? 예,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론적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됐죠? 예, 한번 코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